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이곳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뉴스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를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 주식 썰전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늘 밤이죠.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이 다시 만나 부채한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부채한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68,500원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9만 전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하반기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요구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만에 광우병 발병으로 이에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 부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등주 선 추매의 정석,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4가지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부채한도 협상, 오늘 과연 안 되겠죠?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늘도 그냥 어영부영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그냥 좀 이제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다 이해를 하는 부분과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증시에 관련된 시황 뉴스에서 가장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온 그다음에 오늘 뉴스로 말씀드리는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고 이게 좀 원만한 그다음에 좀 원활한 협상 타결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이제 시장이 거기에 흔들림과 반응을 하방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좀 겁먹지 말고 오히려 좀 더 기회의 장과 도전하는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좀 요점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잘 좀 적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뉴스들이 좀 나오겠지만 백악관이라던가 재무부 쪽에서는 이제 다음 달 1일까지 부채한도 협상의 상향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좀 디폴트에 빠질 심각한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하면서 좀 경고성 발언들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데드라인을 이제 6월 1일 이렇게 이제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오늘은 22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간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이런 동일한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도 거의 이제 뉴스 만들기를 극적 타결 이런 식으로 좀 갖다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내용들을 좀 봐야 알겠지만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이 오늘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이제 좀 우려감들을 그렇게 좀 크게 반영이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우리 증시가 올라간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벤트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 하원의 자리를 이제 공화당 쪽에서 좀 차지를 더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 부정적인 의견과 기싸움과 밀고 당기기를 바이든 대통령이랑 뭐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긴장감을 좀 더 고조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극적인 타결 뭐 이런 뉴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미국 디폴트에 대한 뭐 내용들은 저는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 네. 지난주에는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뭐 단발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뭐 명분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가 지난주에는 좀 많이 밀리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주도주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당장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실적주 쪽으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제시드렸던 실적주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주에 그대로 좀 적극 반영이 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번 이벤트는 그냥 좀 무난하게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증시의 방향과 그다음에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방향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이벤트 만약에 오늘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뭐 증시는 좀 더 빠른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뭐 좀 타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시간을 좀 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그러니까 좀 악재성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었을 때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기댈 곳이 있느냐 아니면 뭐 남아있는 악재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지수가 빠질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지수의 반응이 좋았을 때 앞두고 있는 6월 FOMC에 대한 좀 기대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부채 한도 논의가 좀 종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단 다음 일정을 앞두고 있는 6월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많이 좀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5월 FOMC에서도 연준이 좀 뭔가 좀 멘트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시작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하거나 동결을 하거나 잠시 이제 좀 방향이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개별 섹터라던가 업종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움직임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금리 인상 종결 혹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 긴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코스피 일봉 차트가 뭐 요즘에 뭐 시장이 뭐 지루하네, 가네, 마네 그러면서도 작년 뭐 하반기보다 아니면 올해 상반기보다 확실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섹터 기술주 위주로 이제 좀 견인이 좀 나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에 2차 전지 종목들 혹은 뭐 이제 제약주 이런 종목들 때문에 분위기를 좀 많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종결이라던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서 피해를 입었었던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그런 업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저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오늘 삼성전자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네. 그런 부분들 혹은 뭐 이제 기술주의 반등들 이런 것들도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뭐 성장 섹터, 성장주들이라고 하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약 섹터라던가 아니면 뭐 게임주들 이런 종목들도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에서는 피해를 좀 많이 봤었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기대하고 제가 예상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돌아와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섹터와 업종 그다음에 테마들이 뒤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리에 좀 민감한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그 반도체와 같이 이런 기술주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적인 종목들의 차트를 대표적인 종목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52주 신고가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제에서 한번 다시 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긴 할 텐데 우리 코스피 시장을 견인해주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전고점의 언덕들과 매물대를 돌파하는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전망들이 좀 더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팔았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기술줄의 좀 반등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커뮤니케이션 네이버라는 종목도 아직까지 큰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2022년도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었던 종목이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위쪽 고점 지역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외국인 쪽에 매수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증권사와 투자신탁 포함한 그런 기관계 쪽의 매수 물량들이 더해지면서 바닥 잡기가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 바닥 다지는 흐름이라던가 수급의 개선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몇 달 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완성차, 현대차랑 뭐 기아 이런 쪽에 이제 수급 개선이랑 좀 비슷한 그림들이 보이는 선에서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제약 섹터 쪽에서도 요즘에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좀 대표적인 이런 제약주들이 반응을 좀 보이고 있죠. HLB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대밀리긴 했지만 지난주에 굉장히 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제약주를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업종의 분위기를 제약주들은 굉장히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뭐 개별적인 이슈가 똑같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제약주들이 좀 같이 반응을 하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뭐 임상성공에 대한 이슈가 뭐 잠깐 한번 그 위쪽으로 쏘았다가 그대로 무너뜨리고 이런 경우들이 2022년도에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약주들의 움직임은 확실히 좀 시장의 그런 금융 정책들이 좀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저는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최근에 뭐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좀 쏠쏠한 수익을 같이 좀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들이 하나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한도 협상은 뭐 오늘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이후에 FOMC 이후에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아니면 이제 증시 악재가 해소가 되고 하면서 변수가 좀 지워지면은 시장이 더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장을 앞으로 견인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좀 성장주들이라든가 기술주들의 반응들을 우리는 꼭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물려서 제가 제시드렸던 내용도 한 번씩 또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내일 장애에 가셔서 이제 종목들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부채 한도 협상 6월 1일로 데드라인 설정되어 있지만 디폴트 사태 가능성은 낮다 의견 주셨고요. 또 부채 한도 협상이 월 말경에 잘 마무리된다면, 타결이 된다면 이 변수는 사라지고 이제 6월 FOMC 회의가 화두로 떠오를 텐데요. 기술주, 성장주들, 그동안 금리 인상 시기에 눌려있던 업종들 이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가서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예고해 주셨던 반도체 관련 주제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특히 지난 방송 때부터 강조해 주셨고 이 DDR5 좀 좋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종목들도 아비코전자, 또 ISC 다 상승세가 굉장히 좋던데 딱 맞추셨네요. 네. 앵커님이 점점 스마트해지시는 것 같아서. 저 열심히 찾아보고 왔죠, 자랑하려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주식 썰전을 하면서 단골 주제가 항상 3인방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동차 맞죠? 그다음에 하나는 반도체,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배터리는 워낙 잘 가다 보니까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배터리가 과열됐다라는 생각이 든 시점으로부터는 배터리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준비하는 자동차 부품주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쪽을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반응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빨리 나오기도 했고 좀 굉장히 좀 어깨가 좀 빵빵해질 만큼의 좋은 승률들을 많이 보였는데 반도체는 좀 갈 듯 말 듯 하면서 좀 아쉬운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는 뭐 충분히 다 해소가 되었던 뭐 반도체 강세장이 확실히 임팩트 있게 나온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장의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달 혹은 지지난달에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섹터와 다른 흐름들은 다 필요 없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다 집중이 되는 시장. 약간 이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위신이 떴습니다. 52주 신고가가 이제 나오면서 우리 전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또 저랑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
분들께서는 삼성전자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물려 있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데 네,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좀 파는 게 맞겠냐라는 의견들을 좀 그 질문을 주셨을 때 저는 네.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개별 종목들, 스윙 종목들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멀리 보고 이제 뭐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루해하고 버리고 그다음에 포기하고 그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담으면서 좀 멀리 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의견을 드렸는데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2023년도 하반기 혹은 이제 뭐 내년 상반기까지의 지금보다 전망이 저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고 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요. 2023년도 넘어와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쪽에서는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도 그 당시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의 열풍이 불기도 했지만 그 바닥에서 미리 외국인들이 매집과 기관들의 이제 매집들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의 분위기가 그때처럼 이제 확 올라가지는 않겠으나 지금 바닥에서 연일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을 우리가 무시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뭐 이전 이후로 작년 그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지분 보유율이 삼성전자에도 좀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들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벌 반도체 뭐 수급 안정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완성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여주는 실적 퍼포먼스가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해서 좀 부진했죠. 1분기, 2분기 실적도 좀 부진이 네.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 좀 선반영이 좀 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기업을 합치면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대략 한 95%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모두 감사한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음 분기가 진행이 되면서는 이제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이제 뭐 올라가는 지수의 뭐 맞춤식의 뉴스로 요즘엔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중국 쪽에서 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 미국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와 같이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에 태클을 좀 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미국이랑 중국과의 이제 견제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태클을 걸었죠. 그래서 구매 금지 방침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우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미국의 좀 대표 메모리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견제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오늘 뭐 분위기와 52주 신고가를 써주는데 한몫을 좀 한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이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의 차트를 뭐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오랜 기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차트가 주봉상에서도 그렇고 월봉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열린 차트가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위쪽으로 이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움직임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가 됐든 비메모리 반도체가 됐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위쪽으로 끌어주는데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급등이 더 잘 나오고 지금 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분위기만큼은 아직은 못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전망은 전 앞으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혹은 뭐 그 전에 반도체를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러분들 반도체를 매수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는 DDR5 관련된 종목들 콕 집어서 아비코전자랑 네. ISC 이 두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비코전자라는 종목도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뭐 좋네, 맞네, 뭐 안 좋네, 뭐 많이 빠졌네 하지만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신고가를 쓰기 위해서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 지속적인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인텔이 이번에 새로운 CPU에 램프업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DDR5의 수요가 폭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생길 것이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랑 좀 맞물려서 분위기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 구간들을 뚫어줬을 때는 반도체 종목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뭐 기분 좋게 적중이 되면서 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만에 20% 이상의 상승률을 24.92%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개별 이슈가 크게 터지는 게 아니면은 이런 상승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가장 좀 강력한 퍼포먼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SC도 그렇고 아비코전자도 그렇고 고점을 뚫으면서 굉장히 좀 강세가 나오곤 있으나 아직까지 전망은 저는 좀 더 밝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갈 여지들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을 사실 그 지지난주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네. 제가 항상 뭐 두 자리 수익률을 빠르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탑3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항상 선정을 해서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이 그때 같이 드렸던 종목들보다 반응이 좀 반대로 나갔어요. 다른 종목들은 뭐 세진 않아도 좋은 상승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아비코전자가 하방으로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란톡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막 질문하시고 네. 이거 이제 제대로 된 거냐 이렇게 좀 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좋은 이슈와 전망이 밝고 올라갈 길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좀 가장 낮은 가격에서 가격은 낮게 들어가는 게 유리하니까 거래량이 없는 음봉 조정에서 매수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이 잘 적중이 돼서 이 아비코전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애정이 많이 가는 그런 종목인데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좋은 종목들 골라왔고 그다음에 오늘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또 노란톡에 오시는 분들께는 또 좋은 종목들 올려드리고 브리핑 드리고 이렇게 또 좋은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또 좀 잘 이끌어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전망은 뭐 굉장히 보이고 있는 것처럼 네. 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2023년도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그다음에 기술주들의 역습을 우리 한번 좀 더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길게 보는 장기 대응 관점 주셨고요. 이 반도체 업황 강세에 대해서는 최근 연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과 또 미중 반도체 직접 제재 모멘텀 들어봤습니다. 또 지난 방송 때 강조해 주셨던 DDR5, 아비코전자나 ISC까지 차트 다시 한번 분석해 주셨고요. 고점 뚫고 강세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상방 더 예상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우병 발병 이 5년 만이라고 하는데 최근 구제역 등 이런 동물 질병들이 네.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네요. 네, 뭐 동물들이 좀 많이 네. 아픕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돼지고기라던가 아니면 뭐 한우 가격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것들도 좀 우려가 되실 거고 안 그래도 이제 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좀 걱정거리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죠. 그래서 이런 좀 위기의 내용이라던가 시장에 뉴스가 있었을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또 기회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핵심 테마와 굉장히 뭐 강력한 테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뭐 광우병이라던가 우리나라의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뭐 정상회담 이슈가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뭐 반짝이고 그쵸. 이런 이제 좀 지나가는 테마와 좀 네.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기에는 저는 이제 뭐 동물 백신이라던가 아니면 구제역 광우병 관련된 요 이슈에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아직은 좀 한타를 좀 남겨놓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나라 국내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 이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사료주들도 최근에는 흐름이 좀 좋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료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좀 트러블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부각이 이제 처음 됐고 아직까지 이제 좀 좋은 위치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구제역,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뭐 이제 광우병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안 그래도 이제 구제역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한번 시끄러졌는데 거기에서 뉴스가 이제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확대가 되고 있는 느낌들이 저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에서도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닭고기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브라질에서 이번에 그 닭고기의 또 조류독감이 그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뭐 아직까지 이렇게 막 세게 오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면서 한번 좀 테마를 더 키울 만한 요소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다른 테마와 지나가는 테마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기후, 뭐 엘니뇨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뭐 폭염 여름 수해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올 여름에는 뭐 슈퍼 엘니뇨가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우려가 된다라는 뉴스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축산 농가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뭐 동물들의 이런 뭐 질병 확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물난리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더운 폭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벌써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뭐 사료주들의 뭐 폭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육계 아니면은 흔히 말해서 뭐 돼지고기라던가 뭐 소고기, 닭고기의 가격 폭등이라던가 아니면 뭐 계란값 급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올 여름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물 백신주들 아니면 뭐 육계주들 이런 것들이 순환매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동물 백신 쪽에서는 대성미생물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잘 했죠. 근데 보통 대성미생물은 이글벳이라던가 체시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은 약간 후발적으로 따라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변동성 측면에서는 대성미생물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대성미생물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이글벳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체시스라는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동물 백신 쪽에서 한번 반응을 좀 잘 보였었죠. 그래서 저는 이쪽 안에서는 중앙 백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앙 백신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한타의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이런 그림들이 좀 보여졌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전통적으로 강세가 나왔었던 종목 아니면 이제 과거에 후발적으로 따라갔는데 더 강한 임팩트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급등을 좀 많이 하고도 지금 바닥으로 이제 그 재료 소진 이후에도 뭐 급락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차트를 다시 아래쪽으로 무너뜨린다던가 이런 그림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뭐 한타와 뉴스와 따라가는 한타 정도는 좀 남겨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진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뭐 후속주를 동물 백신 쪽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윗꼬리 패턴 얘기를 하면서 강조드렸던 추세가 하방으로 많이 빠진 이후에 저점이 횡보를 하거나 약간의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돌파하는 거래량을 실은 양봉이 한번 터졌죠. 이때 이제 뭐 대성미생물이 첫 상한가를 갔었을 때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림이고 그때 이후로 저점이 방어가 되면서 상단에서 방어가 되면서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뭐 갈듯 말듯 하다가 이제 매물대 위쪽에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이렇게 딱 박스권 하단에다 선 그어놓고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눈여겨보시고 지난번에 급등이 나왔을 때도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으니까 좀 짧고 빠르고 임팩트 있는 거리를 노려보기 좋은 위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데 보통 동물 백신주들이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사료주들의 분위기도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는 뭐 돼지고기,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순환매가 잘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마니커 FNG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좀 강세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한 방의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장중에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푸드나무라던가 뭐 푸드웰 뭐 이렇게 식품 관련된 종목들,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반응이 좀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돼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소고기 한우 같은 경우는 열흘 사이에 가격이 뭐 10% 이상 뛰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제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그다음에
소고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네. 우리손 FNG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후속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우리손 FNG라는 종목이 최근에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면서 매물대 돌파에 대한 액션이 오늘 또 보여졌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뭐 고점 대비해서 가격에 대한 뭐 오늘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 최근에 오랜 기간 횡보하고 바닥 다지면서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져준 만큼 그다음에 차트를 위쪽으로 상방으로 열어놓은 만큼 충분히 순환매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 쪽으로 이제 또 한번 눈을 돌려봤을 때는 동우 팜투 테이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마니커라던가 마니커 FNG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나왔을 때 같이 이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위쪽에 상단의 매물대를 최근 단기간 안에 파동을 보여주다가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거에 이 왼쪽 차트에서는 돌파를 하고 싶은데 돌파를 못하는 자리가 됐었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돌파에 대한 의지가 나오다가 지금은 매물을 소화하면서 위쪽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는 이런 윗꼬리의 의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단의 윗꼬리 최근에 나왔었던 세 번의 윗꼬리가 비슷한 가격을 좀 두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방의 차트가 깨지지 않고 위쪽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돌파에 대한 의지가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참고로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순환매 기대를 한 번씩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관점으로 테마성으로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봐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구제역에 미국 광우병, 또 브라질 조류 독감 등 동물 질병 유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지난주, 지지난주 설전에서는 기후 관련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기후 부분까지 두 가지 엮이면서 올 여름 축산농가에 우려되는 그런 부분 이야기 들어봤고요. 백신주, 육계, 곡물 관련주 이런 테마 순환매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도 기술적인 강의입니다. 윗꼬리 패턴을 끝으로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너무나도 좋은 패턴이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현존하는 저의 뭐 가장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플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임팩트와 그다음에 흐름은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지난주에도 뭐 매주 같이 진행을 하죠. 지난주에는 제가 캐스피온이라는 종목이랑 그다음에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윗꼬리 패턴의 포착주로서 한 번씩 설명을 좀 드렸었죠. 복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5월 22일이에요. 그리고 네. 지난주는 5월 15일 월요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날 5월 15일 월요일 날 이 종목을 윗꼬리 패턴의 포착주로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앞서서 이제 봤었던 다른 예제 종목들처럼 과거에 이제 하락 조정이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다지고 위쪽으로 액션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과연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것이냐를 이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캐스피온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는데 위쪽으로 돌파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서도 과거에 이런 이제 저항선들을 이평선상의 저항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지지점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지점을 잡고 횡보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가만히 횡보를 하는 게 아니라 장중에 계속해서 위쪽을 두들깁니다. 위쪽에 있는 매물들을 한 번씩 잡아먹고 내려오고 이러면서 소화를 계속해서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캐스피온을 페라이트 그다음에 GS 글로벌을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으로 제시를 하면서 한 타를 좀 더 남겨놓고 있는 수상한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잘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상당히 좀 작은 양봉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날 흐름이 하루 만에 15% 정도의 상승률이 잘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잡주성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좀 변동성이 좀 더 세게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서 대략 뭐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 과연 추세가 끝난 것 같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저는 아니요, 얘가 한 방을 더 남겨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라는 생각이 의견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반응과 윗꼬리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심플하게 음봉에서 조정이 나오고 힘이 좀 없는 구간에서 준비를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이런 이제 기준선들 잘 잡아놓고 이제 좀 짧게 대응을 하면은 또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복귀하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 글로벌도 지난 목요일날 한 10% 가까운 양봉이 나오긴 했으나 윗꼬리는 지속적으로 나오되 아직까지는 큰 돌파가 나오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수렴형 패턴을 위쪽으로 넘기는 그림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윗꼬리 패턴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니까 저는 JN케이터라는 종목이 보였습니다. 사실 JN케이터는 제가 우리 방송 통해서 추천주로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쉽지만은 아직은 위쪽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일부에 좀 조정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돌파 의지가 나왔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아래쪽으로 밀렸다가 추세가 깨지지 않고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만들어놨던 매물대를 역시나 두드리고 있고 추세가 깨지지가 않았죠. 주봉상에서는 바닥 따지고 위쪽으로 좀 열려 있는 상황.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윗꼬리 패턴 강의할 때 갖고 온 다시 한번 이제 AS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 상황과 차트에서도 윗꼬리 패턴으로 포착해서 새로운 신규 매수 관점에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윗꼬리 패턴 강의하면서 안내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주 무료 방송에 오셨던 분들께는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꼬리 패턴 이후에 야금야금 나와주고 있어요. 처음 제시드렸을 때보다는 빨간불이 잘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결정적인 한 방이 아직은 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또 눈여겨볼 만한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윗꼬리 패턴 포착주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의 윗꼬리 패턴 차트입니다. 장기간 가격 조정 이후에 바닥 다지는 구간들, 그다음에 바닥에서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윗꼬리 패턴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윗꼬리 패턴이 이 윗공간이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거나 아니면 저의 공개 방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는 뭐 한 번씩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좋은 흐름이 좋은 결과치가 지금 찍히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추가적인 한방들이 아직은 좀 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고 이 종목들을 체크해 보신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인 부분까지 4가지 주제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방송에 이어서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요, 네. 좀 묵직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방송 출연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빨간 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저를 다음 주에는 보실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52주 신고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의 주도 섹터들도 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2022년도에는 불안한 시장 속에서 약간 좀 쫓기듯이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큰 거 한 방들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의 추세를 봤었을 때 저는 그런 시장의 견인 역할들을 대장주들, 그다음에 대형주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요,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좀 묵직하게 크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대장주 성격의 좀 묵직한 종목들을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좀 지금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하면서 멀리 보고 크게 먹자라는 취지로 제가 오늘 좋은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란톡 안에도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 방법도 받으시고 오늘 방송만큼은 또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대형주들이 이끌어줄 것으로 봐주시면서 대장주 탑3 종목들, 멀리 보고 크게 수익낼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 SL인데요. 한 주 만에 12%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바로 전략 들어볼게요. 네, 뭐 SL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지긋지긋하게 좀 많이 들었었던 종목일 겁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매번 강조를 해드렸고 다른 종목 다 필요 없고 세 종목만 보자. 첫 번째 화신, 두 번째 현대공업, 세 번째 SL.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뭐 사실 SL 같은 경우는 추천주가 나갔었던 그 전부터 제가 강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온라인 무료 방송 등 통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근데 이제 방송에서 가지고 온 날은 좀 시간의 상승이 나와서 네. 이 종목이 사실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한 20% 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초가가 좀 높아가지고 수익률이 조금 좀 덜 그러니까 책정이 좀 덜 된 게 좀 아쉬운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현대공업도 그렇고 SL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품주들이 너무 많이 다 잘 올라 버렸습니다. 네. 화신이랑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왜 흐름이 좀 덜 나오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었던 SL은 한 방의 급등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의 완성차의 뭐 전망과 그다음에 부품주들이 전망과 그다음 앞으로의 뭐 추후 그림들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나 과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가지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다 날아가 버렸고 다 좋은 그림들이 이미 좀 나와 버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얘기했었을 때 처음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뭐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왜 이걸 봐라고 생각하셨던 많은 중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많이 오르고 시세가 나온 자동차 부품주를 이제는 사볼까?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군중 심리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공업도 그렇고 SL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우리는 뽑아 먹을 만큼 굉장히 좋은 수익률은 이미 다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추후 전망들은 더 좋지만 새롭게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조정은 좀 기다렸다가 조급하지 않게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또 저랑 부품주 잘 준비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주도 업종이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섹터 종목들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과 현대공업 함께 봐주셨습니다. 먼저 완성차 자동차 부품주 전망은 좋게 봐주셨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수익을 내서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 또 고가에 위치한 구간으로 현재 매수는 지양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1일에 매수했던 HAB 제약인데요. 지난주 AS 때 추가 상승 예상해 주시면서 앞에 수익률이 2자로 바뀌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주셨고 한 주 만에 17에서 27로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대단한 예상이었고 대단한 그런 분석이었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위치가 뭐 상당히 공격적이었고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것처럼 한타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맥점의 도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수익률 앞자리가 2 혹은 3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아쉽게는 3에는 도달을 못했지만 뭐 2 후반대 27%까지는 좀 나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뭐 윗꼬리 패턴에 입각해서 그림이 나왔었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액션과 모습과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제약주 쪽에서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원하게 한 방 쏘고요. 그 다음엔 뭐 조정이 좀 다시 나오긴 했으나 현재 위치에서 그림을 보았었을 때 과연 이 매물 그 과거의 저항 부분들을 아래쪽으로 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하방에 음봉이 났을 때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도 않았고 이 종목이 주봉상 차트로 이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바닥 돌파가 된 초기 시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시기들과 뭐 시간을 좀 끌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제가 목표가를 해드렸던 이 매물대 위쪽까지 시간을 더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더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뭐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뭐 재매수 구간들도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우리가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인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수 목도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4가지 종목 모두 수익권에 있네요. 한번 이제 메타바이오메드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볼게요. 네, 메타바이오메드가 최근에 뭐 움직임이 거의 뭐 미친 듯이 급등을 잘해줘가지고 네. 뭐 수익률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좀 매수가 2월 달 초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 돌파 이후에 첫 번째 시세가 나오면서 단기 수익률 한번 챙겼었던 종목이고 사실 그 이후로는 뭐 조정도 나오고 뭐 시간도 끌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잊혀지는 듯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급등이 나온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대놓고 수익률을 자랑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바닥에서 올라가는 바닥 돌파주들을 강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집의 흔적이 보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잖아요. 메타바이오메드는 과거에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추이가 깨지지 않고 바닥이 깨지지 않고 계속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매집이 보이는 종목들은 시간을 더 투자하면은 오히려 빠지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급등이 이미 과열이 되고 있거나 오늘도 오르고 어제도 올라서 눈에 보이는 상승률이 나와야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하면서 더 크게 더 멀리 보는 수익 전략들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좀 보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메타바이오메드를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로운 추천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을 방송포트에서 네. 준비한 종목은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시면 다들 아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주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앞서서 썰전 설명하면서 제약주의 순환 장세가 나올 수 있고 금리 정책의 변화가 셀트리온 등 제약주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뭐 메타바이오메드도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고 HLB 제약도 한 27%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환 장세 안에서 끼가 있고 그다음에 차트가 좋은 종목과 재료가 좀 명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탈모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얼마 전임상에서 효과 입증 모멘텀이 나오면서 급등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윗꼬리 패턴에 포착이 된 바닥에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 공부했던 종목이구나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더 좀 무겁고 더 묵직하고 더 좀 크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좀 가볍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좌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묵직한 종목들까지 지금 잘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전락 주셨던 제약바이오주 탈모 치료제 관련됐고 윗꼬리 패턴 포착된 종목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제 10분 후인 9시부터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